유연체의 정치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지난달 24일부터 8일째 진행되온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의원총회를 진행시켜서 이 종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인데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강경파의 입장도 있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을 용인대 최창렬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중단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데, 일단 이것을 중단한다는 입장은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어제 밤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라는 입장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아직 오늘 원래 그것을 발표하려다가 그 회견이 연기됐습니다. 네. 이제 다 잠시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당내 이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해를 구할 것인가, 지지층들에게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아마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8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한다면 이제 중단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그 이제 테러 방지법 그리고 선거법 등 이런 것들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뭐 결정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발표만 남은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지는 않을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김종인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가 필리버스터 중단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역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랬겠죠. 필리버스터를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어차피 또 국회법에 따라서요. 네. 그 관련되는 안건을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테러 방지법 표결을 막을 방법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게 되면은 뭐 지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뭔가 피곤감을 느끼는 뭐 국민들도 있겠죠. 네. 게다가 너무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제 어쨌든 선거법을 처리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선거 연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책임을 야당이 아무래도 상당히 뒤집어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그 추구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은 중단이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뭐 상당히 설득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것에 반발 기류,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의 또 논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필리버스터가 상당히 이번 이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남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테러 방지법에 그러한 이제 남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그 인식을 이제 상당히 확산시켰다라는 거고요. 네. 그 강경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리고 나름 그리고 이제 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시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장외 필리버스터도 일부 있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SNS상에서도 상당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호응이 처음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단지 뭐 지금 이제 올해 벌써 23일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지나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뭐 그런 이제 여론은 뭐 대두가 되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러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야당에서는요. 네,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보면 상당히 이번 필리버스터가 야당에 득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오히려 더민주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이번 사태, 필리버스터 중단을 계기로 한 어떤 여야의 득실을 좀 따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득실이 다 있겠죠, 여야 간에. 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일단 본다면 뭐 지지율이 이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뭐
정당한 지지율로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네. 나름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나쁜 인상을 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이제 2012년도에 국회법 개정 때 다시 도입된 거잖아요. 과거에 있던 것이 폐지됐다가 다시 도입이 된 건데 필리버스터를 국민들이 이제 알기만 하는데 이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무제한 토론. 그런데 이것을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밤새워서 이렇게 그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상당히 진지하게 그 안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도 밤새워서 토론을 하는구나 뭐 이러한 인식도 좀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야당에게만 득이 된다기보다 여야 전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네. 반대로 또 필리버스터 통해서 역시 이제 여권을 지지하는 이제 그 유권자들은 지지층들은 야당에게 상당히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나와서 한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필리버스터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시점에 중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계속 이제 필리버스터 되면 아무래도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득실을 따진다면 야당에 그렇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밤 자정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료 시점. 그리고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종 주자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그럼 내일 중 본회의를 열어서 이 자동적으로 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 이것에 대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그냥 여권이 생각하는 대로 통과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지금 전혀 한 조항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야당이 얘기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은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단지 필리버스터에 있는 몇 가지 조항들 구조를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 뭐 추적권이나 조사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방비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테러 위험 인물이라는 그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법의 남용 가능성을 얘기했던 것이고 야당은 테러 방지법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어쨌든 단 한 조항도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거기 지금 정의화 의장하고 또 야당하고 중재안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번에 볼 때 아까 이제 야당 말씀드렸었는데 여당이 그래도 동료 의원들의 그 어쨌든 국회법에 있는 권한 행사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절대로 그 자체로 비판받을 건 아닌 거죠. 네. 국회법이 잘못됐다 잘했다를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의원이 행사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여당이 너무 비아냥적으로 나왔던 것은 썩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야당이 그렇게 얘기할 땐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좀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물론 야당도 어느 정도 이제 여당의 주장에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토론하고 논의하는 이러한 좀 상대방 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배제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은 상당히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제 더민주당의 당무회의에서 이 비대위의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공천에 대한 총선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제 갖게 됐는데 자, 외부로부터 영입된 이 당 대표가 자 이만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뭐 어쨌든 영입되고 와서 영입 대표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뭐 당이 상당히 안정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탈당세도 멈췄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컷오프라고 얘기하는 거 공천 배제 네. 거기에 문희상 의원도 포함되고 홍일화 의원 등, 뭐 이제 유인태 의원 등 이렇게 좀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른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천을 하다 보면은 정무적 또는 전략적 판단 전혀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불편함을 내비쳤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뭐 거지 같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입니다. 네. 거지 같다고 얘기했죠. 네. 이제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뭔가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일각에서는 뭐 홍일화 의원이나 뭐 문희상 의원을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시스템 공천 혁신위원회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 김상원 혁신위원장 때 이 위원회가 이걸 안 만들면서 개판에 같은 거 많이 노출되고 그랬던 건데 이게 완전히 또 이 무력화되면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 당내 의원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자신이 포함되는 의원들은 컷오프에 포함되는 의원들은
노골적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면 다시 개파 갈등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게다가 또 지금 뭐 3선 이상은 50%를 탈락시키고 초재선 이하는 뭐 30% 탈락시킨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심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직은 조용한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어떤 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새누리당 이 살생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셌는데 결국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고 지금 친박 쪽에서는 뭐 음모론이다 심지어는 책임론 뭐 퇴진론까지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갑자기 상황 종료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배경일까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하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네. 하고는 이 공천을 둘러싸고 계속 이제 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공천 갈등이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공천제를 해야 된다, 즉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김무성 대표와 어쨌든 우선 추천이나 단수 추천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친박 측의 이제 충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총선 이후에 당내의 당권이라든지 대권 입지와도 관련된 전형적 권력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그 명단이 있다 없다 해서 진위 공방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김무성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은 됐는데 그 저변에 당내의 친박과 비박 간의 한판 승부가 그대로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휴화산 같은 것이군요. 그럼요. 지금은. 아주 휴화산이고 네. 이거 뭐 언제든지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처럼 자작극이다.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삼김시대의 정치적 음모의 냄새가 네네. 난다라는 뭐 그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양쪽이 모두 어쨌든 간에 그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역학관계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히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때 그 개헌 발언도 그랬고요. 네. 유승민 파동 때도 입장을 좀 바꿨었고 네. 이번에도 그렇고요. 네. 항상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고 뭔가 이제 각을 세우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렇게 한방 물러서 이런 모양새를 비치는 것을 하나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사태 이후에 과연 김무성 대표가 국민공천이나 상향식 공천을 그렇게 이전처럼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냐 이러한 뭐 전망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